거기 보면요. 여러분, 여기 책에 있죠? 자, 여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접근 속도가, 자, 제일 빠른 것에서 느린 거, 제일 빠른 거 레지스터예요. 이 레지스터는 어디 있냐면요. CPU에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 중앙처리 장치 안에 있는 기억 장치가 레지스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라고 있어요. 캐시 메모리. 이거 보조 책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램 있어요. 램은 책상이죠? 그 다음에 빠른 게 롬이에요. 그 다음에 빠른 게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집 드라이브, CD롬,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거는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제일 빠른 거 뭐예요? 레지스터. 두 번째 빠른 거 뭐예요? 캐시. 그 다음 램, 롬, 하드디스크.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워요. 그다음 뭐 집, CD롬 이것까지는 못 외워도 알겠죠? 그다음에 기억 용량 단위가 있어요. 기억 용량 단위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처음에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다음에 뭐야? 킬로바이트. 뭐라고요? 킬로바이트. 킬로는 10의 3승이에요.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보다 더 큰 건 뭐야? 메가바이트. 그럼 얘는 메가바이트는 10의 6승이야. 알아두셔야 돼. 메가바이트보다 여러분 더 큰 거, 여러분 기가바이트. 뭐라고요? 기가바이트는 10의 9승.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테라바이트까지 나와 있어요. 테라바이트. 근데 테라바이트는 TB라고 쓰고 10의 12승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건 뭐예요? 페타바이트까지 여러분은 상용이 안 돼 있는데 페타바이트 PB는 10의 몇 승이에요? 15승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바이트. 바이트보다 더 큰 거는 뭐예요?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는 10의 몇 승? 3승. 그거보다 큰 건 뭐야?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10의 몇 승? 6승. 외우셔야 돼요. 용량이야.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용량 단위는 뭐예요? 기가바이트. 여러분 기가바이트 얘기 들어봤죠? 그쵸? USB 몇 기가바이트 이러잖아요. 그쵸? 기가바이트. 옛날에 엄청 컸는데요. 요즘엔 큰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10의 9승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건 뭐예요? 네?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는 10의 몇 승이에요? 12승.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건 뭐예요? 페타바이트. 얘는 10의 15승. 이거는 기억 용량이에요. 용량.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자주 나오니까. 이번에는 속도예요. 속도. 속도. 처리 속도. 자,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 자, 밀리보다 더 빠른 거 뭘까요? 그러니까 밀리보다 더 빠른 거 마이크로 세컨이에요. 마이크로는 이렇게 있어요. 마이크로 세컨.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보다 더 빠른 건 뭐예요? 나노 세컨. 이건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보다 더 빠른 건 뭐예요? 피코 세컨. 피코 세컨.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보다 더 빠른 건 뭐예요? 펜토 세컨. 펜토 세컨. 펜토 세컨. 얘는 10의 마이너스 15승. 이거보다 더 빠른 건 뭐예요? 아토 세컨. 아토 세컨 10의 마이너스 18승. 여러분, 근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승으로 가죠.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는 게 빠른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면 100m 20초에 뛰는 게 빨라, 10초에 뛰는 게 빨라, 10초에 뛰는 게 빨라. 그래서 그거는 단위 숫자가 작을수록 더 빠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봐봐. 자, 순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죠? 밀리세컨. 그 다음에 뭐죠?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세컨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세컨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보다 제일 빠른 건 뭐야? 이거보다 더 빠른 건 뭐야? femto 세컨 10의 마이너스 15승. 이거보다 더 빠른 거 아토 세컨 10의 마이너스 18승. 그래서 여기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바뀌어서 나와요, 나중에. 오케이?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17페이지 하고 있어요. 다음 중 윈도우 10의 작업 표시를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작업 표시들아. 이게 보이죠? 작업 표시들에 뭐가 있어요? 계단식 창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개를 다 띄워놨다. 뭐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엑셀도 띄워놓고 이렇게 띄워놨다. 이렇게 띄워놨다 그러면은 얘가 창에 계단식 창별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계단식이야. 어? 그 다음에 가로 배열 이렇게 나오겠죠? 세로 배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배열이 쫙 있죠? 이런 배열들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자, 계단식 창별 있죠? 가로 정렬 있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들을 잠그는 게 있어요. 이거 모든 작업 표시를 잠그는 거 있죠? 그래, 이거 작업 표시를 잠그면 이게 이동이 안 돼요. 내가 작업 표시를 잠금을 풀면 이동이 돼요. 근데 작업 표시를 잠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작업 표시를 왜 잠궈 놓는 거야? 이동하지 않아요. 안 이동되지. 내가 작업 표시를 풀어볼게? 이동이 되죠. 이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잠궈 놓고 해요. 그쵸? 그 아이콘 자동 정렬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바탕화면에 정렬이 있어요. 정렬. 이 아이콘들 이 정렬하는 거. 이름 기준으로 뭐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왜 애들 이렇게 빨리 안 오나? 약간 알림이 남아있어가지고 알림이들은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냥 우선은 그냥 하겠습니다. 18쪽 넘어가요. 18쪽은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컴퓨터 코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여러분 조금 보셔야 돼요. 됐어요? 나오고 하니까. 지금 몇 페이지인데? 8페이지. 네, 8이요.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지금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알림이랑 좀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까지 그냥 지금처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방향을 바꿔서 제가 지금 생각에 이번 주에 그냥 실기를 딱 몰아서 수요일, 목요일 날은 하고 그냥 어느 정도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필기를 할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우선 필기를 따야 실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기 때 어느 날은 커미를 하고 어느 날 스프레드시트 하려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필기만 듣는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필기 할 때 그냥 1시간은 필기, 1시간 실기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필기를 따야지 실기가 되거든요. 실기는 제가요,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필기 따고 선생님하고 실기에서 떨어지는 애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필기에서 떨어지는 애는 많이 봤어요. 필기가 어려워요. 필기 하다가 계속 떨어져서 포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가 컴말에서는 결국은 필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실기를 경험해 보면 할만해. 어? 그래서 필기를 먼저 따야 돼. 필기를 따야지 실기 넘어가는 건데 필기 때문에 결국 컴말을 못 따요. 여러분 선배들 보면. 그래서 이제 우선은 필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필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실기만 듣고 있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내일부터 그냥 다 필기할 거 그랬는데 그 언니가 한 번 더 함수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고민이야. 그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다 그냥 실기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함수 정리 위주로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그냥 필기로 넘어갈까 그 생각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실기만 듣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어떡할까? 만약에 다음 주부터 필기 딱 나간다 그러면 필기하는 날도 필기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의견을 묻는 거야. 실기하는 날 필기. 솔직히 의견을 얘기해. 필기 딱. 어? 필기 딱. 필기 딱 하는 게 낫지. 필기 딱 하는 거 시간이 좀 부족해. 40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지금 필기를 다 못하고 있어. 한 언니한테 그 언니는 3학년 언니, 3학년 필기만 해야 돼서 그 언니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언니는 쭉 강의 들어보는데 한 번만 더 한 시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안에 실기해서 한 시간 다 끝내버리면 그 이틀 정도는 한 시간 나오면 끝날 것 같거든요. 한 시간이 끝나면은 나머지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주에 필기 이런 생각 없어요? 이거 의견을 좀 얘기해봐. 수목, 2학년 언니들 얘기해봐. 수목 실기 끝내고 다음 주부터 필기하는 거. 그러니까 수목을 그러니까 필기가 더 어려워. 필기 스프레드가 진짜 더 어려워. 그리고 컴말 실기에서도 함수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목을 함수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여러분 의견을 얘기하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빨리 이야기 나오는지 의견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필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필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필기 이거 여기 스프레드시트 나오는 게 컴말 실기보다 더 어려워.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필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없으면은 그 문제가 되는 게 3학년 언니 한 사람이었는데 그 언니는 필기를 잘 좀 갖고 있으니까 그 언니를 위해서라도 이번 주에는 실기를 쭉 정리해 보면 여러분 실기를 쭉 듣잖아요. 그러면은 필기할 때 도움이 돼요. 함수 정리 다 합니다. 함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 정리를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내일하고 모레는 다 그냥 실기를 할게요. 그냥 실기해서 함수 쪽으로 할게요. 함수 쪽. 2학년 언니들도 다 한번 들어놓으면은 함수 정리만 되면은 선생님 상황이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녹화를 내가 좀 할게. 녹화를 써놓을 테니까 나중에 필기 따면은 다음에 1학년들은 내가 보면은 그 6차시 그래서 방학 때 아마 할 때 그때 실기 다 들어오고 2학년은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해도 될 거예요. 실기는 그냥 혼자 해도 돼요. 필기가 안 돼.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얘기하는데, 코드를 이것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할 건데, BCD가 있어요. BCD. 처음에 BCD 코드가 나왔어요. BCD 몇 페이지냐면 있어요. 몇 페이지하고 있냐면 18쪽. 18쪽에 거기 나와 있는 거야. BCD 코드. BCD 코드를 입히는데 얘는 다르죠. 중요가 뭐냐면 이나
6비트 그러면요. 2의 6승계 문서 그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6승이 64가 되거든요. 64개 문자로 뭐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게 단촐하죠? BCD가 먼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약간 발전해서 ASCII라는 코드가 나왔어요. ASCII라는 코드가 7비트예요. 7비트. 근데 확장 ASCII가요. 가 나와서 얘는 8비트인데 여기에 뭐냐면 오류를 검출하는 코드가 있어요. 오류 검출. 그래서 이거를 페리티 비트라고 해요. 페리티. 네, 외워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강약이 또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페리티 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비트라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0, 1, 0, 1, 0, 0, 1. 이게 몇 비트야? 7비트죠. 그렇죠. 7비트를 가지고 한 문자를 전송하는 거예요. 이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어요. ASCII 코드. 앞에 거는 뭐냐면 10, 10, 0 이렇게 해가지고 6비트로 이렇게 6비트로 전송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있어야 되네. 이렇게 그치? 7비트면 아니 7비트 맞죠? 7비트인데 얘를 전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짝수 페리티라면 자 이제 짝수 페리티를 한다 약속을 하는 거야. 전송할 때 짝수 페리티로 아는 거는 다 오류다. 다시 전송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딱 일의 개수가 3개니까 홀수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페리티 비트에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 1을 넣어줘서 짝수기를 맞춰줘. 그럼 이거는 정상적으로 분석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번 더 해볼게요. 홀수 페리티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0이 들어가야 돼요. 페리티. 그래서 1의 개수가 홀수다라고 정했으면 이 개수가 다 쳐서 1의 개수가 홀수여야 되고 짝수다 그러면 짝수여야 돼. 그러면 반대쪽에서 풀어갖고 카운트를 1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라고 홀수 페리티를 보내라고 했는데 짝수가 나오면 다 오류야. 다시 재전송. 그게 페리티입니다. 그래서 8비트 붙여가지고 ASCII를 썼습니다. 자, 아무튼 2의 문자는요. 2의 7승계 해가지고요. 128개의 문자를 표현했습니다. 128개 문자. 그 다음에 ASCII가 잘 나가니까 BCD가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나왔어요. E, B, C, D, I, C. 그 얘는 8비트예요. 8비트. 그래서 2의 8승계. 그래서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확장,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주로 이거는 대형 컴퓨터였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ASCII 코드. 보통 통신할 때 많이 쓰여요. 알겠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여기 보세요. BCD 코드를 확장한 코드로, 잠깐만. ASCII 코드. ASCII 코드의 특징인 것은 BCD 코드를 확장한 코드로 대형 컴퓨터에 사용되는 것은 EBCDIC, FCD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EBCDIC.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는 2의 7승계잖아요. 근데 8비트까지 붙어가지고 2의 8승계에서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해서 하나의 문자를 4개의 좋은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한다. 이거는 뭐냐면 ASCII가 아니고 FCD예요. FCD가 뭐냐면 이게 8비트죠. 8비트를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를 나눠서 4비트, 4비트로 나눠요. 그래서 얘는 존, 얘는 디지트. 그래서 이 존은요, 종류를 나타내요. 종류는 어느 나라, 문자, 한글, 영문, 뭐 특수문자 이런 종류를 나누고요. 이 디지트는요, 이 번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해서 하는 문자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4개의 존과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하는 건 앱시딕이에요. 앱시딕. 근데 지금 아스키를 묻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로 2비트의 에러 검출 코드가 표현되어 있다. 이거는 내가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이걸 페미 코드라고 합니다. 에러 검출. 페미 코드는 뭐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BCD 몇 비트? 6비트. 아스키 몇 비트? 7비트. 그런데 확장 아스키 8비트. 확장 아스키 8비트는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앱시딕은 뭐야? 8비트. 8비트인데 좋은 비트 4개하고 디지트 비트 4개로 나눠져 있다.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고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런데 모르겠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한 3번 할 거예요. 알겠죠? 나오니까 하다 보면 제 수업 되게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그래픽에는 비트맵 분수가 있고요. 두 번째 벡터가 있어요. 비트맵과 벡터가 있어요. 비트맵은 뭐냐면요. 자, 요거를 그림을 나타낼 때 흑대를 보면 이게 점이거든요. 점이 근데 네모난 점이거든요. 요거 하나를 뭐라 하냐면 픽셀이라고. 확대하면 이렇게 계단 모양이 나오죠. 이걸 뭐라 그래요? 계단.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배웠죠? 이거를 방지해 주는 게 뭐예요? 안티 에너지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기본 단위가 있어요. 점이요. 그런데 점을 찍어갖고 얘가요, 표현을 해주는데 이 점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얘가 보통 사진 같은 이미지 때 많이 써요. 대표적인 확장자가 BMP가 있고요, GIF가 있고요, JPG가 있고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PCX, TIF. 그런데 그 다음 벡터가 나왔어요. 벡터는 뭐냐면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어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어요. 얘는 기본이 선이야. 그리고 명령이 있어요. 명령에는 뭐냐면 명령에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얘를 점이 아니니까 얘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를 뭘 쓰냐면 애니메이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벡터예요. 벡터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벡터 방식의 파일 형식에는 DCF, AI, WMF, CDR 등이 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오케이?
매끄럽다. 애니메이션 쓴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비트맨 묻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이죠. 틀림없이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치? 점과 점을 연결하여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계단 현상. 영어로는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파일 형식에는 BMP, GIF, JPG 등이 있다. 맞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사진 같은 걸 표현합니다. 맞죠? 오케이? 자, 20번. 다음 중 윈도우 10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인쇄해봐서 알죠? 기본 프린터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이거 여기 설정, 윈도우 설정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윈도우 설정, 이게 설정이거든요. 설정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보면 방치에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에 딱 들어와 보잖아요. 프린터 되게 많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기본 프린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프린트 누르면 글로 날아가는 저 뒤에 있는 컴퓨터예요. 프린터예요. 알겠죠? 이게 기본 프린터예요. 알겠죠? 기본 프린터란 인쇄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쇄된 프린터를 말한다. 맞습니다. 프린터 속성창에서 공구 병지 종류, 공유, 포트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프린터 속성창에 보면은 자, 공유도 있고 포트도 있고 그쵸? 맞죠? 그다음에 일반에 가보면 어떤 용지를 쓸 건지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속성창에 밑줄고 속성창에 이걸 할 수 있다. 인쇄 대기 중인 작업은 취소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인쇄 중인 작업은 취소할 수 있으나 잠시 취소할 수 없으나 이게 무슨 소리야? 취소할 수 없어? 취소할 수도 있고 잠시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취소는 아예 캔슬하는 거야. 잠시 중단은 뭐냐면 지금 홀드했다가 다음에 다시 출력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취소하면 없어져 버려 인쇄풀에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거 잠깐만 기지개 좀 펴겠습니다. 11월 26일 커말 그거 나왔어. 나왔어요? 잠깐만 우리 한번 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오늘이 1일이잖아요. 그쵸? 제가 1일 2주까지 하면은 이거 여섯 번이죠. 그리고 여덟 26일에 나왔어요? 네. 26일에 등록하세요. 오케이? 갑니다. 보합니다. 26일 날 봅니다. 26일. 그리고 요 마지막 주 있죠? 우리는 불사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은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 남아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저 뒤에 컴퓨터 놓고 계속 컴퓨터 풀어요. 아니면 제가 문제지를 계속 줄게요. 일단 25일 날 그거 하는 직권. 응? 25일 날 여기 응. 나와가지고 남아서 해야 돼. 밤 밤늦게까지. 오케이? 다른 거 아니라 그러면 컴퓨터로 그냥 풀어보는 게 좋아. 컴퓨터로. 시험도 컴퓨터. 시험 컴퓨터로 안 봐. 시험은 이걸로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가서 못 보는 그런 이상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돼? 열심히 해보고 나를 가서 시험 보고 이런 거. 자, 26일 오늘 전화해봐서 등록합니다. 실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실기는 등록하지 않고 필기는 등록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거 리로스쿨에 가라 그랬어요. 리로스쿨에 갑니다. 그래서 리로스쿨에 가서 늦게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게시판에 학습자료실에 어디 있어요? 저도 수업 준비를 더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갖고 올게요. 저도 이거를 엑셀 파일 있잖아요. 이걸 다 만들어 갖고 오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커널 289번, 289번, 5번, 5번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찬찬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게 엄청 많아요. 40시간 가지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몇 번? 응? 242번. 289번. 네. 289번에 5번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컴활 결과는 금방금방 나오고. 네, 금방 나와요. 그 다음날 정도에 나와요. 바로 나와서 실기까지 준비된 친구들은 뭐 한 일주일 후에 바로 실기 봐가지고 필기 붙으면 바로 실기까지 바로 해요. 근데 필기 합격하면은 좀 텀이 있어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준비할 텀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또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붙진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요. 필기는 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교사의 능력이 엄청 중요한데 필기는요. 그냥 슬렁슬렁 선생님 강의 듣고 이해된다. 선생님 잘한다. 선생님 그건 내 지식이지. 내가 잘하면 뭐 할 거야? 내가 합격한 거야? 내가 뭘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언제 이번 달에 다. 근데 이번 달에 참 어려운 달에 왜? 홍보 때문에 난리야. 그래 나도 지금 홍보 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저도 이제 홍보를 나가는데 그때 2시에 설린 중학교에 홍보를 나가서 물리적으로 내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때가 언제냐면 다음 주 금요일 날에 하고 수업을 해야 돼요. 다음 주. 근데 코너를 여러분이 신경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 따세요. 근데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아서 제가 열심히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수업 듣는 사람 중에서 한 60%가 합격할 수 있을 거야. 60%. 근데 나머지 40%는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은 금요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대신에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실기 다 합니다. 실기를 함수를 정리하겠습니다. 함수를 끝장 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함수를 끝장을 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필기로 넘어가고 다시 필기를 1시간 컴일 1시간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혹시 필기가 붙으면 저희가 실기 공부를 혼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내가 해줄게요. 내가 저기 6기 여러분을 데리고 끝까지는 가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필기에 떨어졌어. 필기에 떨어졌다고 선생님이 필기를 또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달달달 외워야 돼. 난 외우기 싫어. 그럼 떨어져. 알겠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대신 가서 시험 봐줄 수가 없잖아.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고 똑같아, 학교 공부.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여러분은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지. 뭐 어떻게. 공부하려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커말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여러분, ITQ하고 비교하면 선생님이 그랬어. 왜 ITQ는 그렇게, ITQ는 인정을 못 받고, 커말, ITQ 그래도 괜찮은데, 공인 자격증인데, 왜 커말을 그렇게 인정해 주느냐? 따기가 어려웁니다. 왜? 필기 때문에.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커말을 포기하고 ITQ를 넘어갔고 너무 어려워요. 필기 때문에. 워드도 다 포기했어요. 워드 따는 사람 별로 없어. 워드 필기가 세 과목이에요. 그게 어려워. 워드 따면 대단한 사람이야. 난 진짜 필기 때문에 떨어져. 실기는 쉬워. 그래서 그 상공회의소에서 필기 없는 과정을 하나 더 만들었어. ITQ 같은. 근데 그건 ITQ보다 못 떴어요. 그건 아예 사장이 됐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ITQ는 그래도 뭐냐면 OA 마스터도 있고 ITQ가 뭐 하냐면 그 국제 공인 자격증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 공인 자격증을 딸 때 ITQ를 갖고 있으면 또 그거 다 인정을 해줘서 한 가지만 됐다면은 공인 자격증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제 공인 자격증을 원하는 사람은 그 과정 하나만 열어서 나머지 거 인정받아서 공인 자격증을 하는 것도 옛날에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게 필요한 사람은 그것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커말까지 따면 이제 끝났다. 이제 여러분 졸업을 하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 저를 만나지 마시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하려고 그러면 박영 선생님한테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전산회계 뭐 무역영어 전산회계 쪽도 많잖아. 그렇지? 전산회계는요. 전산회계 운영사는 3학년 때 따세요. 왜냐하면 3학년 때 필기가 면제되는 검정이 있어요. 그때 가서 따면 또 되고요. 그 전에 뭐 회계 쪽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2학년 때는 그것 따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여러분 엑셀을 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하고 이렇게 저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겪어봤으면 이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요. 얘들아, ITQ 엑셀을 해야 된다. ITQ 엑셀을 못하기 때문에 커마를 못 따는 거다. 그 얘기를 해줘.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 못 믿잖아. 근데 여러분 겪어보니까 알겠잖아. 엑셀을 안 하고 들어오니까 커마를 어렵잖아. 그쵸? 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워드를 짜고 싶은 사람은 또 얘기를 하시면은 워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드보다는 커말 따면 그 정도면은 됐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죠. 내가 너무 막 처음에 진도를 막 빼니까 여러분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보다 조금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여기다가 쓰세요. 합과 옆에 부정. 그러면 이거 부분합을 했을 때는 반드시 뭐부터 했을까? 정렬부터 했을까? 그치? 뭐로? 합과로 정렬한 거야. 알겠지? 사용한 함수는 합계, 자바의 합계를 쓴 거야.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배치가 돼 있어. 기존의 값이 없어질 수 있겠죠? 데이터 아래쪽에 요약이 나오는 거야. 이 데이터 아래쪽에 요약을 풀면요. 위쪽에 요약이 나와요. 알겠죠? 총합계가.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룹할 항목에서 선택한 필드를 기준으로 미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한 후 부분합을 실행해야 되는데 맞죠? 이게 뭐예요? 내가 부정 쓰세요. 부정. 부분합 실행 전 상태로 되돌리려면 부분합 대화 상자에 모두 제거, 요 모두 제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걸 누르면 부분합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제거가 되는 거야.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체크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해야지 아래쪽에 그 요약행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근데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할 경우 새로운 값을 배치를 선택하면 안 되죠. 풀어줘야 되죠. 정답은 4번이죠. 이건 당연히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매크로. 이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매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선생님이. 매크로가 뭐냐면 이거예요. 네, 매크로가 이게 뭐냐면 이 매크로 만들어 거. 이걸 누르면 총점이 계산되는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매크로 한 번씩 해봤죠? 실습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매크로는 개발 도구에 여기 있어요. 요 매크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이 매크로. 매크로의 총점에는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 매크로에 실행 이렇게 누르면, 자, 보세요. 이거 총점 없애버리고, 여기, 비춰봐 주고, 이거 매크로 누르고, 실행을 누르면 실행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그렇죠? 네.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봐. 문제를 가서 보면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클릭한 후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한다. 맞죠? 지금 아까 그렇게 해본 거 봤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매크로 해가지고 얘를 선택해가지고 실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을 보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바로가기 키를 쓸 수 있다. 이런 맞겠죠? 바로가기 키 어디냐면요. 옵션에 가봐요. 옵션에 가봐. 다시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여기에 옵션에 가보면 바로가기 키 있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뭐 컨트롤 A를 써도 되고요. 근데 컨트롤 대문자 A, 라지 A를 쓰려고 그러면 무슨 키를 쓴다? 쉬프트 키를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3번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 실행할 수 있다. 내가 만일 바로가기 키를 만일 여기서 컨트롤 K를 눌렀다. 그러면 컨트롤 K를 눌렀다. 이렇게 하고 이게 눌렀어요. 그럼 컨트롤 K를 누르면 얘를 하지 않아도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실행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 여기다가 매크로를 등록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옵션에 가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매크로가 있어요. 매크로. 이거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 모든 명령에 가서 쭉 가다 보면 모든 명령에 매크로 있죠. 매크로. 매크로 이거 있죠. 그쵸? 매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추가를 눌러요. 빠른 시간 이렇게 추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매크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매크로를 불러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 알겠죠? 빠른 실행 도구에 자주 쓰는 거는 내가 갖다 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하여 셀의 매크로를 연결한 후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뭔가 도형은 돼요. 도형은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지만 빈 셀을 가지고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도형을 갖다 놓거나 단추를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매크로 지정.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봐. 매크로 지정이 나오지? 근데 이 빈 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봐. 매크로 지정이 있어 없어? 빈 셀은 지정할 수 없어.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찾고 보면 돼요. 자, 23번은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23번. 자, 보면요.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셀 서식에 가보면 보호가 있어. 보호가 기본적으로 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잠금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얘가 시트 보호가 되는 거야. 시트 보호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아도 뭐가 돼 있다? 잠금으로 돼 있다. 잠금으로 안 돼 있으면 보호가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트 보호를 잠깐 보겠습니다. 검토에 시트 보호가 있어요. 그렇죠? 시트 보호에 암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111.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못 풀어가지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이 지정한 암호를 몰라요. 1111을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111.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력하려고 그러면 입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오죠. 지우려고 그래도 안 지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보호가 된 거죠. 오케이? 이게 시트 보호예요. 이걸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시트 보호 해제. 그래서 1111을 누르고 해제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 옆에 통합문서 보호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통합문서 보호는요. 이 파일 전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파일 안에 시트가 여러 개 있죠. 이 시트, 뭐 밑에 시트 되게 많죠. 이걸 다 보호하는 거예요. 통합문서 보호는 함부로 실행할 게 아닙니다. 잘못 잊어버리면 전체가 다 망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봅니다. 정답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오케이? 셀의 잠금 속성과 수익 속성은 이제 잠금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시트가 보호를 할 때 진짜 잠궈지는 거예요. 기본 잠금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시트 보호에 잠금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잠금. 근데 예비 잠금이야. 잠금해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23번 풀었습니다. 그럼 24번. 페이지 20페이지.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인데요. 피벗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저랑 같이 제가 조금 속도를 낮추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천천히 하니까 낫죠. 안 그러면 내가 막 달려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필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여유 있게 나가니까 여러분 머리가 좀 덜 아프죠? 지금도 아파요? 조금 숨 쉴까? 어깨 좀 피고 그렇죠. 여러분 수업이 50분 수업인데 제가 쉬지도 않고 있어요. 조금씩 쉬면서 할까? 근데 쉬면 편해가지고 그래서 한 3분만 쉴까? 네. 3분만 쉴까? 근데 이게 필기의 스프레드시트가 더 어려운 이유는 스프레드시트가 전반적으로 다 크다고 해요. 실기의 엑셀은요, 실기 форм만은요,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필기를 잘 알면요, 진짜 엑셀을 잘 알아요.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실기는 시간이 잘 가요. 근데 필기는 시간이 잘 안 가요. 지루하고. 그런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야죠, 여러분. 출석 좀 잠깐 부를게요. 벌써 이제 좀 내가 내일 찾아가긴 하겠지만 이 결석자들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일 과목하고 조금 쉬고 그렇게 이 과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5분씩이라도 쉴게요. 강민빛, 박유진, 이하린, 이금비, 이지민, 이하늘, 임가을, 한송현, 한지은, 김현수, 김태희, 임준, 네. 이채영, 김수인, 윤서연,
선생님, 네. 하나 주시면 고마워요. 그런보다 저는 더 근데 흑화는 살짝 그건데. 자, 내일하고 모레는 실기를 하겠습니다. 실기 함수를 쭉 정리를 하고, 네, 다음 주는 필기 하는데 다음 주 수업은 월수목금. 선생님, 그러면 그 필기할 때 이거 기본적으로 나가고 거의 마지막 때는 기출만 계속 돌리시는 그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주에는요, 저는 그냥 진도는 계속 나가고 여러분은 남아서 계속 풀어야 돼요. 기출을. 마지막 일주일이 제일 중요해. 알았지? 기출을 계속 풀면서 눈으로 익혀야 돼. 빨리빨리 풀면서. 오케이? 기출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기출을 지금 풀 수 있는 실력이 될까? 뭐가요? 한줄이요? 기출?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풀어요? 컴일만 한번 풀어볼까? 몇 풀어요? 번 시스템. 자, 오늘은 skip to fish. 필기 문제. 다시 건 시스템. 들어왔어? skip to fish. 피시하는 게. 거기에 필기 문제. 거기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2019년 이해를 해볼까? 2019년 이해. 자, 5문제씩 응시하기에 자, 시작 찍어봅니다. 네. 아직 안 배운 게 많아서 여러분이 이걸 잘 못 풀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이니까. 안 배운 게 아직 너무 많아서 얼마나 배울 게 많겠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풀 수 없는 것들도 많네요. 어렵네요, 그렇죠? 오늘의 목표는 10개를 해두셔. 10개 하면 진짜 잘하는 거네. 10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10개를 맞추라고.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나중에 풀면서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한 10회 정도를. 네, 그 주간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계속 풀어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섯 개 멋있어. 너 찍는 거 진짜 못하네. 6개. 가기를 멀군요. 다시. 여러분 잘 읽어보면 잘 몰라도 약간 답스러운 게 있어. 6번 같은 건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텐데 6번은 뭘까? 4번? 4번. 응? 4번. 4번이야? 2번. 6번은 2번 아니야? 아, 이거 왜요? 왜 4번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아니 컴퓨터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프로그램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고 생각.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잖아. 그렇군요. 아니 왜 이런? 아, 영어를 썼어야 돼. 한국어로. 그러니까요. 저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죠. 에? 한국엔 다 영어로 적으니까 갑자기 아니 근데 수치가 작을수록 좋을 게 뭘까요? 음? 그거 물어보면 어떡해. 물어봐야지. 왜 그러니까. 자, 여러분 풀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플래시 메모리도 설명했는데. 저 3번? 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찍었어요. 나머지 건 맞죠? 아직 공부할 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제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좀 속도를 내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번을 계속하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 하루 종일 풀어요. 언제까지 풀 거야? 35분. 분명 배웠었는데 기억이 공부할 게 많죠. 몇 장 나왔습니까? 11개 맞아. 오, 이 친구는 그래도 공부한 거야. 이 정도면 지금 금비 정도로 가면, 금비는 주말에 좀 공부했지.
읽었어요. 이게 찍어도 뭐냐면 감히 공부를 조금 해오는 친구들은 지금 10문제 이상 나온 친구는 많이 괜찮고 내가 뭐 8문제 정도까지 나와도 지금은 괜찮다. 근데 지금 8문제 이하다. 그럼 공부를 지금 안 하는 친구다. 쌤, 저 10개 맞았어요. 그렇게 말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 근데 지금 8문제 이상만 나와도 괜찮아요. 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 풀었어. 그러니까 집중합시다. 자, 앞에를 보세요. 제가 이거는 차트를 했는데 차트를 지우겠습니다. 차트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딜리트.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도 없어졌어요. 그럼 데이터만 남죠? 자, 데이터가 남는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으로 잡고 저랑 같이 따라합니다. 피벗 테이블 어디 있냐면 삽입에 있어요. 피벗 테이블 하고요.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새 워크시트 그러면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져요. 근데 기존 워크시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12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고 그럼 이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행에다가 지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에다가는 입고 그 다음에 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그마 값에 입고 출고를 넣어보죠. 입고 출고 그리고 행에다가는 품목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복잡한 게 나오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복잡한 게 나오죠. 그럼 강남점에 A1번은 150개 팔렸고 뭐 이런 거예요. 그쵸? 여기서 예를 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 가서 보통 뭐 하죠? 레이블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하죠?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고 행의 총합계를 빼겠다 그러면 행의 총합계를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행의 총합계 오른쪽이 없어지죠. 봤어? 해봤어? 네,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네, 거기까지 여러분 이해했고.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었어. 피벗 테이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점에 BB72 100개, 이거죠, 100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200개 이렇게 고쳤어. 엔터를 쳐. 이게 밑에가 20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방법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로 고침을 눌러줘야 돼요. 새로 고침 누르면 바뀌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바뀌진 않는다. 피벗 테이블 특징. 두 번째, 얘에다가 피벗 테이블의 차트를 만들려면 삽입에 가서 피벗 차트를 만들어요. 그럼 피벗 차트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묶은 세로막대형이 차트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피벗 차트야.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응?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을 만약에 삭제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있지 않나요? 그냥 있어요. 맞아요. 해볼게요. 딜리트 눌러봐요. 피벗 테이블이 남아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걸 알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0페이지.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본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새로 고친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을 변경할 수 있다. 맞죠? 작성된 피벗 테이블 삭제하면 함께 있는 피벗 차트도 삭제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죠?
피벗 테이블 삭제하면 피벗 테이블 전체를 범위로 지정하고 딜리트 키를 누른다. 맞죠? 그쵸?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각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요. 근데 아무튼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되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필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25번 필터. 이 필터예요. 여러분 내가 필터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한번 필터를 다시 한번 좀 정돈을 해볼게요. 다시 여기 이렇게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르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밀기. 이게 표죠? 표가 있고 표 목록이 있고 조건을 만들어요. 조건 여기다 만들어 볼까? 조건을 뭐로 만드냐면 부서, 그 다음에 근무기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얘를 AND로 묶을 수도 있고 OR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부서가 뭐로 해볼까? 영업부로 해볼까? 영업부. 그리고 영업부이면서 근무기간이 20년 이상. 그거랑 같다, 20. 이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눈으로 봐도 딱 누구만 나올 것 같아. 홍길동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해봅니다. 이렇게 하고, 잡고, 자, 데이터에 가서, 고급에 가요. 쫓아오고 있니? 쫓아오고 있어? 자, 고급에 와요. 자, 다시. 이거 조건 만들었어. 조건부터 만들어야 돼. 조건. 잘 쫓아와야 돼. 네, 천천히 할게. 다음에 여기를 잡고, 고급에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 네,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목록은 맞죠? 조건의 범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에다가 복사 위치를 잡고, 이렇게 잡았어요. 어? 확인을 딱 눌렀어. 그럼 홍길동 하나만 나오지?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밑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근무기간이 15년 이상. 그러면 얘가 뭐뭐가 나올 것 같아. 이건 오하지. 이 조건이요. 부서가 영업부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로 바뀌는 거야. 이거나 그러면 영업부 얘에 해당되지. 그럼 홍길동도 나오고 김정수도 나올까요? 왜? 15년 이상이니까. 이옥순도 나올까요? 15년 이상이니까. 그치? 오하니까 나오는 거야. 랜덤이면 안 나와. 어? 이렇게 나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어떻게 해요? 보고.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의 의미 다시 잡아줘야 돼. 여기까지 잡아줘야 돼. 조건의 의미. 여기까지. 잡았어? 잡았어? 쫓아오고 있어? 잡았고. 그다음에 복사 위치는 선택하고 밑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참조가 잘못됐다. 딱 지우고 참조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고 지우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오늘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날인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제가 이제 구로구로 이사를 갔거든요. 옛날에 저 두산을 응원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구로구 온수동으로 이사 가면서 그 근처에 구장이 그 고척동 구장이라서 태국으로 바꿨어요. 제가 응원팀을. 그리고 우리 한국 시리즈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한국 시리즈를 해요. 여러분 한국 시리즈 안 보죠?
여러분 야구 보는 사람 없죠? 여기는 없구나. 네. 다른 동네 보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5번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필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 중에 특정 조건에 맞는 자료들을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다. 맞죠? 자동 필터는 여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각 조건들은 엔드의 조건으로 설정된다. 자동 필터에서 조건을 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고급 필터를 했는데 자동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 필터 이거예요. 해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동 필터에서 예를 들면 여기를 다 체크를 풀고 총무부만 해봐요. 총무부 하면 총무부 나오죠? 그래요? 총무부하고 홍보부 두 개 하면 총무부와 홍보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성명보다 근무기간이 숫자 필터해서 크거나 같은 어? 크거나 같은 그래서 15 이렇게 했다면 여기 봤어? 근무기간이 숫자 필터로 해서 크거나 같은 15 이렇게 했다면 이 조건은 엔드 조건을 볼게요. 그러니까 자동 필터에서 각 필드마다 조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걔는 뭐가 된다? 엔드 조건으로 된다. 2번이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동 필터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있다. 맞죠? 다른 곳에 추출했죠? 여러분 다른 곳에 추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예를 들면 필터를 풀고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봐요. 고급 필터에서 현재 장소의 필터를 그냥 했어. 다른 장소에 복사 안 하고. 그리고 조건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사 위치는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복사 위치를 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좁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현재 장소에서. 오케이? 그럼 고급 필터가 실행되는 경우 다른 곳에 추출할 수도 있고 그 위치에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정렬할 경우 숨겨진 레코드도 정렬에 포함된다. 만약 이거를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내가 숨긴 필터를 숨겼어. 행을 숨겼어. 행 자체를 숨겼어. 얘 행을 자체를 숨기면은 필터에서 어떻게 되냐면 정렬할 경우 결과표를 정렬할 경우 숨겨진 필터도 정렬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는 숨겨진 필터는 조건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번 외워둬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선 쭉 넘어가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 별표 쳐놓고 이거 어려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26번. 26번. 자, 오류를 정리하는데 그 책에 26페이지, 27페이지에 오류 메시지 이게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 2, 3 이렇게 나오면은 이 자릿수가 좁죠. 그럴 때 샵이 나오는 거죠. 샵이 나오면 반드시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120 나누기 0.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때 div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0.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면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카운트 if 알죠? 근데 카운트 if 내가 실수해서 카운트 if 프 이렇게 했어. f를 하나 더 썼어. 그럴 경우에 네임을 잘못 썼다고 네임이 나옵니다. 함수 이름 잘못 썼어요 라고 하는 오류예요. 오케이?
그다음 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보면 G5에서 G6, G5에서 G6이 여기야. 응?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한 게 뭐냐면 G5에서 G6 한 칸 띄고 I5에서 I6이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칸을 띄잖아요. 교차범위야.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equal sum 눈으로 봐. 여기. 응? 그리고 한 칸 띄고 여기. 이렇게 했어. 가로 닫고 엔터를 쳤어. 그럼 2000이 나왔지. 왜 2000이 나온 줄 알아? 이 한 칸 띄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교차범위야. 여러분, 영역의 범위 중에서 교차된 범위. 교차된 범위의 합을 구하라 그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 내가 예제로. 어떻게 될까? 자, 10, 20, 30, 40, 40, 30, 20, 10. 한 칸 띄면은 교차 범위라고 그랬어요. 한 칸 띄면 equal sum. 그다음에 영역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콜론이 나오면서 B10부터 C11까지 다 더하는 거야, 우선은. 근데 그 중에서 한 칸 띄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 중에 중복되는 범위는 어디야? 그렇죠.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올 것 같아? 어? 50이 나와. 이게 교차 범위야. 교차 범위가 뭔지 알겠죠? 어? 그런데 이렇게 했어. 제가 교차 범위를 잡는데 벌써 여기와 B10부터 I13 한 칸 띄고 이렇게 잡았어요. 교차 범위가 있어 없어? 엔터를 치면은 이때 널이 나옵니다. 교차 범위가 없어요. 이때 널이야. 아무것도 없다. 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다음에 너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 범위가 벗어났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SQRT는 여러분 루트예요. 루트. 여러분 루트 9는 얼마예요? 3이죠. 루트 25는 얼마예요? 5죠. 루트 마이너스 256은 존재하기 어렵죠. 마이너스 값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경우. 그쵸? 수학 잘하지? 이런 경우를 뭐냐면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숫자 에러, 에러가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 RF 에러가 나오냐면 내가 한번 지워보면요. 여기에 처음에 equal 여기 딱 클릭했어요. B10번을 참조한다고 딱 클릭했어요. 그런데 B10번을 삭제를 했어요. 어? 위쪽으로 밀기 삭제했어요. 삭제하면 B10번이 없으니까 이때는 참조할 수 없다. 레퍼런스 에러가 나. 어떤 셀이 참조되고 있다가 삭제가 돼버렸어요. 오케이? 그럴 때.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썸이라는 거는 숫자를 더하는 거죠. 썸 해가지고 이 안에 인수를 갖다가 문자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얘를 합할 수가 없잖아. 이때는 밸류 에러가 나요. 밸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때는 이 value error가 뭐냐면 요 안에 함수 안에 있는 인수가 있어, 인수. 이걸 인수라고 그래. 함수 안에 쓰는 거, 함수 가로 안에 쓰는 거 인수야. 그 인수를 잘못 썼을 때, 잘못된 인수를 쓰거나 피연산서를 썼을 때 나는 에러가 value error. value.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이건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div 0 에러는 무슨 에러예요? 0으로 나눠졌을 때 에러예요. 맞죠? 넘은 어떨 때 나는 에러예요? 숫자, 그러니까 루트 막 256, 마이너스 256 했을 때 숫자가 뭐가 잘못돼서 나는 에러예요. 네임은 어떨 때 나는 에러예요? 아까 뭐 카운트 이프 프 이렇게 나왔을 때 나는 에러예요. 알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꾸 나오는 문제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27번. 27번. 자, 27번을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메모 삭제. 메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 해성 국제. 눌렀더니 메모가 지금 사라졌죠. 그쵸? 이렇게 갖다 대면 메모가 나타나죠?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면 메모가 표시가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인쇄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할 때 파일에서 인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현재는 이제 이게 표시가 되고 있죠. 여러분 페이지 설정에 가봐요.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에 가보면 페이지 여백 머리글 시트가 있는데 시트 쪽에 가서 보면 메모가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하니까 이렇게 표시된 대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없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없어져요. 그리고 시트에 가서 얘를 시트 끝에 하면 어떻게 될까? 시트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2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A1 셀에 메모가 있다라는 이 내용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의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선택해서 인쇄할 수 있다. 맞다. 메모는 어떤 문자나 숫자, 인쇄도 입력 가능하며 텍스트도 저장할 수 있다. 맞다.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선택해서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를 선택한다. 맞다.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할 경우 메모가 어떻게 삭제된다고? 그럼 한번 딜리트를 지워볼게. 이렇게 지우면 메모가 없어지냐 이거야. 안 없어지죠. 메모를 삭제하는 건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삭제를 눌러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홈에 가서 지우기가 있어요. 지우기. 지우기에 보면 모두 지우기, 서식 지우기. 모두 지우기는 다 지워지는 거겠지? 서식 지워지는 건 서식은 여기에 뭐 색깔이나 글꼴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거기는 데이터예요. 메모 지우기, 하이퍼링크 해제 이거 다 있죠? 여기서 지워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데이터에 있는 셀을 지운다고 해서 메모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 검토에 가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더 하면 오늘은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28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28번 보세요. 28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연결된 문제라서 미안합니다. 28번 이 매크로예요. 오케이? 매크로에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를 딱 눌렀어요. 오케이? 매크로 대화 상자의 무슨 단추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고 옵션이에요. 옵션. 그쵸?
그러니까 옵션만 맞추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정답은 1번이네. 그치? 근데 거기에 편집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코드 창이 떠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죠? 나는 이거 옮길 수가 없네. 이게 코드 창에 떠서 거기 보면 갑자기 코드 서브 총점 이렇게 떠요. 그럼 거기에서 이런 코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직접 비주얼 베이직 코딩을. 그래서 명령 코드 수정하는 것은 편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명령 코드 편집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 편집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